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1분 늦었죠. 저 또 오늘 살짝 헤매느라고. 진짜 돌겠다. 어려워, 아직도.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들어오셨다고. 몇 번 놓치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디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또 오늘 이거 한 주 쉬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폰 충전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배터리가 충전 지금 상태가 한 30%밖에 안 남아있는 걸 한 10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잭에 원래 마이크를 연결해야지 소리 잘 들린다 그래서 앞머리요? 앞머리는 살짝 넘겨봤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걸 못하고 지금 잭에 충전기를 꽂아놔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매주 화요일 이 라방을 꼭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 작은 후쿠오카라고 하는 곳에 키쿠치라는 작은 도시에 있었는데 정말 나가보면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통신망이 빵빵한 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켜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성키 조용히 해라. 넌 나의 팬인 게 보인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못 켰고 한 주 쉬고 왔더니 또 잠시 버벅거렸어요. 이렇게 한 번씩 올려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 저희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히 첫 한 1, 2주 가정의 달, 뭐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조금 지나면 스승의 날도 있고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의 날 있고 막 이래서 5월은 정말 모든 가정이 모두의 축제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드스 사실 거구나. 파이팅 하시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바쁘고 모든 가정이 바쁘고 저희 드색도 사실은 너무너무 바빴어요. 구매하셨어요? 네,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럴 때 이제 또 사실 뭐 늘 해야 되는 마음 전하기고 사랑이고 그렇지만 또 요렇게 때가 됐을 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이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거리가 가까운 가족들하고는 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부모님 쪽에서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내 나이도 같이 먹는 거고 아이가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내 나이도 같이 먹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럴 때가 마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 준비하시는 거 어떻게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계시구나. 네,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꼭 미끼드밀은 취침 1시간 전, 다음에 눈 뜨자마자 이때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언니한테 드리려고 구매하셨어요? 잘하셨다. 저는 사실은 선물을 특별한 시즌에 늘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늘 찾아뵙는 스승님이 계신다거나 이렇게 매년 오는 어버이날, 다음에 이젠 조카가, 제가 정말 작년까지는 조카 선물 살고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근데 제 남동생이 결혼 늦게 하고 아기를 좀 늦게 낳는 바람에 저희 집에 2살짜리 이제 곧 2살이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까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챙겨야 되는 선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면 그 선물을 고르는 기준이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제게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선물 고를 때에는 상대를 고려한 게 티가 많이 나는 선물, 그런 거 선물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뭐
늘 뭐가 부족하셨다거나 늘 쓰는 물건이 있으시다거나 부모님 같은 경우 그러면 그거 채워드리는 거, 또 그거 채울 때에도 엄마 아빠가 어디서나 가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엄청난 명품 브랜드다 그러면 뭐 받으시면서 금방 아시겠지만 그런 건 저는 못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하다못해 골프복 조끼 하나를 사드리더라도 신상도 좋고 뭐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쉽게 들어가시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 그러나 조금 젊게 입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기능이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해드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정땡땡 브랜드도 너무너무 큰 브랜드고 좋고, 또 어느 뭐 명품 브랜드들 식품으로 좀 보자면 유명한 브랜드들 좋죠. 그런 것도 선물하셔도. 다만 그런 건 나가서 직접도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드셋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신데 뭘 공부를 좀 하고 다음에 뭘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만한 게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아마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드셋도 사실 특별히 이벤트를 그 365 지금 이벤트 하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드는 게 물량도 조금 어렵고 그 병으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딜리버리 한다는 게 사실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막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리퀴드밀 파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셋 365 병을 준비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더해진 거예요. 이미 좋은 리퀴드밀인데 담는 방식을 병으로 바꿔서 드시는 동안 뭐랄까 공간적 제한은 있겠지만 갖고 나가시기가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쓰시는 내내 파우치를 버려야 되는 환경적인 어떤 고민, 문제에 대한 고민 이런 거 없게 해드리는 거 하고, 다음에 주고받을 때 저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눌 때 선물 같은 그 패키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첫 일 런칭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설 때 했거든요. 저희 브랜드 런칭하고 한두 달 안에 정말 막 집중해서 패키지 만들어가지고 그 패키지 안에 스폰지까지 다 넣어서 깨지지 않게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패키지를 조금 근사하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패키지를 담아서 선물하기 좋으시도록 쇼핑백 같이 드리는 거 하고, 다음에 그 우리가 마음 전할 때 카드 같은 거를 꼭 써야 되는데 그 카드를 생각보다 사서 나가서 사러 다니고 하기 되기에 생각보다 순간적으로 대체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막 A4에 써가지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카드도 한 장 넣어드렸어요. 그 선물하실 때 빈 카드니까 마음 담아서 몇 자 적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서 그렇게 아예 선물 패키지로 이번에는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꼭 선물하시는데 주변의 분들한테 조금 특별한 선물 되시고, 또 아무 데서나 공부 안 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브랜드니까 그런 그 마음 담는 그 과정도 한번 이야기 나누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 이벤트 되게 어려운데 이 제품이 그래도 5월엔 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라방에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렇게 짧게 미니 강의처럼 해드리잖아요. 건강 이야기. 그래서 효소 이야기 조금 들려드리고, 우리가 5월에 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내 건강을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버이의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님들과의 어떤 건강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나는 또 어떤 선물들을 평상시에 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병하고 파우치 그렇게 갖고 계시면 사실 같은 건데 이제 드시는 방식의 차이고 장소의 이슈니까 그게 같이 갖고 계시면 좋아요. 나가실 때는 한 두세 개 이렇게 파우치 갖고 나가시고, 절식하실 때는 집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좋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추천을 위해서지만 집에 한 병, 사무실에 한 병 놓고 파우치 하나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쓰시게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 다이어트 리스트에 제가 하나하나
생이 따져보고 그 성분 따져보고 브랜드가 나랑 잘 맞겠다 싶은 것을 적어 놓는 편인데, 좋으면 다음에도 구매하려고요. 그 중에서 드셋도 잘 적어 놓았네요. 최고. 고맙습니다. 한번, 저는 이제 드셋을 항상 추천드릴 때 자신 있으니까 저희께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 드리지만, 그렇게 설령 제 말이더라도 검증 없이 만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하고 맞느냐라는 조금 지엽적인 생각도, 물론 체질이 특별하신 분들, 상황이 아프시거나 해서 특별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셔야겠지만, 사실 건강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보편타당한 기준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더해지고 원칙이 있는지, 생산과 또 이 판매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소비는 이어져야지, 순간적인 어떤 충동 구매랄지 아니면 누가 좋다더라 그것만 쫓아가가지고서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좋은 거는 반드시 나한테도 좋겠지만 이 매칭을 딱 이 생각까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드셋도 여러분의 기준, 알고 계시는 기준, 그러나 그것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그런지 체험까지 이어가시면서 판단하시기를 저도 권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어버이날 이야기와 또 저희 드셋이 이번에 리퀴드밀 병 제품, 정말 자주 품절 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또 욕심껏 이벤트를 거는 이유, 이걸 제가 조그맣게 작은 미니 한 5분 정도 시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건강 상식과 엮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드셋을 만나시고 또 다른 효소들을 만나보시면서 제품으로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체내의 효소라는 건 원래 우리가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걸 매일 24시간 내내 이렇게 재생해서 그 재생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효소는 체내에 우리 몸에 뭐랄까 생명 유지 대사 물질이에요. 내가 만들어 쓰는. 그래서 그걸 정말 잘 만들어서 살 수 있다면 언젠가 어느 시점에는 누군가 불로장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하죠. 인생은 어찌됐건 태어나서 요락 무덤으로 가는 것이 이게 정해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인생의 가치는 퀄러티이지 랭스는 아닌 거예요. 누구나 죽으니까. 그래서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게 살 거냐, 그 부분만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또 노력해 볼 수 있는 범위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효소라고 하는 거를 하나 알고 계시면 좋죠. 근데 효소는 그렇게 인체에 내가 만들어 쓰는 그런 생명 유지 대사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생명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제가 생식과 발효식과 가열식의 이 특징들을 효소 사용량과 붙여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다 효소가 있다. 근데 그 효소라는 건 나도 나를 지키는 효소이듯이, 뭐 예를 들면 상추는 상추를 지키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효소가 있는데, 각각의 효소 활동은 각각의 객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효소식품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살아있는 생식의 효소가 있어요. 대신 그거는 독성도 같이 먹는 거라서 내 효소하고의 부딪힘은 일부 있다. 이걸 최대한 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극단으로 가면 가열식이고, 그걸 시간과 정성의 발효를 들이면 발효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체내 효소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종류로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소화 과정에 동원되어서 위를 움직이고, 다음에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침 나오는 것처럼 음식 들어오면 우리가 침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게 이제 효소죠.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 그리고 그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요소를 확 동원시켜서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혈액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소화 효소가 있고, 두 번째는 위를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만들고,
제가 지금 말 한마디를 여러분한테 던지려면 뇌하고 모든 이 세포들의 신경들을 마구 움직여서 전달하잖아요. 이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움직이는 거, 이 모든 대사 활동에 쓰이는 대사 요소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인체는 혈액을 만들어서 세포를 재생시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소의 두 종류 중에서도 힘세기는 소화 요소가 훨씬 세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동원되는 시간과 이 활동을 중심으로 모든 효소의 체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먹고 있을 때에는 대사 활동은 없어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대사 활동이 먹고 있을 시간에는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위를 움직인다거나 뭐 지금 이렇게 치아를 움직인다거나 이런 정도로 제한되고 치료와 뭐 체내의 노폐물 분해와 재생과 이런 것들을 위해 쓰이는 대사 요소는 스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소의 첫 번째 종류이면서 특징이고요. 이런 효소는 체내에서 늘 만들어서 쓰지만 반드시 준다는 게 공통적인 또 특징입니다. 체내 효소는 내가 만들어 쓰는 물질인데 줄어요. 그 줄기 때문에 그게 줄어서 결국 혈액을 만드는 활동을 최대치로 끌어내지 못하고 인체가 필요한 만큼 만들어줄 수 없고 또 체내에 남겨져 있는 노폐물 분해와 배출 등의 활동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수 없어서 인체가 효소의 생산량이 딸리면서 마지막 죽음에 이릅니다. 이게 인체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 특징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는 것도 생각보다 원칙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훅 이게 아니고 태어나서 20살까지를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20살이 넘어서도 키가 계속 큰다. 그 크는 이 뭐랄까 파워가 뭐 10대보다 높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학교에 보고돼야 되는 일이고 대부분은 다 20대의 성장판이 멈춘다고 하는 것처럼 체내 효소 역시 태어나서 20살까지 24시간 재생됩니다. 그래서 20살까지는 이 재생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소화 요소를 낭비만 하지 않아도 그래도 건강하게 이 몸을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살부터 40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인생의 길이가 예전에는 수명이 짧아서 60세 뭐 회갑잔치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른들. 근데 그런 거를 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는 게 무색하다 할 정도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도 여성을 중심으로 얘기 들으면 여성의 폐경은 40대 후반부터 50대에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40대까지 요 사이에는요, 누구라도 체내 효소가 재생되는 양이 줄어요. 24시간은 재생되는데 그 시간에 재생하는 양이 20대만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양이 줄고요. 40부터 60 사이에는 40부터 60 사이에는 특정 효소가 줄어요. 20부터 0세부터 20까지 24시간 재생하는 게 효소의 특징. 20부터 40까지는 양이 주는 게 특징. 40부터 60까지는 특정 효소가 줄어요. 그 특정 효소라는 게 어떤 게 줄지 모른다, 이렇게들 이제 학자들은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효소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핵심이라면, 그게 특징이라면 쓴 게 줄겠죠. 미리 써버린 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예를 들면 우리 막 40 넘어가면서 소화장애가 올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밀가루 음식이 부담스럽다, 밥이 소화가 너무 안 된다, 소화는 잘 되는데 혈당이 올라간단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특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탄수화물에 대한 이 뭐랄까 워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 주식으로 쓰는 게 탄수화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예시를 들더라도 40대 전까지 많이 썼던 게 이제 더 안 만들어지는 거죠. 체내에서 양도 줄고, 그러다 보면 그 양들이 주는 것 중에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썼던 게 제일 많이 줄고,
그러니까 20대, 30대 운동하신다고 너무 단백질 때려 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40 넘어서 특정 효소가 주는 타이밍이 오면 반드시 그 효소가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연령대가 부모님 나이가 최소 50은 넘으셨을 거고 6, 70을 바라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근데 60이 넘잖아요. 사람 나이가. 그러면 체내 효소를 수면 중에만 만듭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만 그나마 효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 넘으신 분들 대부분이 이상하게 잠을 못 자시잖아요. 수면에 장애가 오는 나이잖아요, 그때가. 근데 이제 그 전에 미리 이미 수면제에 기대 있고, 그게 30대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건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건강 자체. 특별히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또 수면은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그때의 장애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약이나 먹고 이래갖고서는 안 돼요. 그거는 60 가면 진짜 진짜 못 자. 그래서 돌아와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효소는 주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 부모님 때 연령에 계시는 분들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효소가 자는 시간밖에는 안 만들어진다. 끽 해서 자봐야 수면 패턴 좋으신 분이라고 해도 하루 밤 10시부터 6시까지 한 8시간 주무셨다. 이렇게 해봐야 24시간 중에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밖에는 효소를 못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효도 덕목은 뭐냐? 잠 못 들게 하는 고민은 안 드려야 돼요. 고민은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 계실 때 기분 좋게 화내시고 뭐 울고 하실 정도가 되고 잠까지 못 자게 하는 고민은 크건 작건 안 시키는 게 첫 번째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밖에는 그분들은 효소를 못 만드세요. 생명 유지 물질을. 그래서 최소한 가정의 달을 맞아서 평생 습관이 되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간이라도 이번 가정의 달은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특히 나를 통해서 어떤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이 험한 시간, 이 세상에 특히 위험한 밤 시간에 밖에 있는 거 그게 부모님들한테 일상시간 너무너무 고민스러우시대요. 잘 들어갔나? 너무 궁금하고 또 요즘 우린 잘 말 안 해주잖아요. 친절하지 않잖아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물어보면 왜 이래? 분리장애야? 이러면서 짜증내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묻지도 못하신대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주무셔야 할 시간 누울 때 자식들 걱정에 첫 번째가 잘 들어왔는지 오늘 밤도 무탈하게 잘 마치고 제 시간에 잘 들어와서 위험하지 않게 가정 내에 있는지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가정의 날에는 최대한 빨리 들어가시고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또 따로 계시는 분들은 자주 연락드려서 특히 밤 시간에 기분 좋게 주무시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고 특히 이 자는 시간에 모든 세포와 효소가 재생된다고 하니 이걸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드리는 게 정말 좋은 효도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첫 번째가 늘 제가 주장하는 부모님 포함해서 누구라도 자는 시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효소를 만들 수 있고 다음에 더 좋은 세포들을 재생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 역할 역시 효소가 하는 거니까 힘 달려서 그렇게 자지 않게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리퀴드밀 꼭 챙겨 먹는 거 여러분도 하시고 부모님들께도 그 선물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뭐 저희 드셋이 유명하지 않을 테니까 아직은 잘 모르실 테니까 이게 뭐니? 라고 하면 저는 엄마, 아빠 주무시기 1시간 전에 꼭 이거 서너 펌프 이렇게 해서 물에 타서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기분 좋게 드시고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가시거든요. 그렇게 다녀오셔서 숙면 취하면 좋겠다. 공부해보니까 엄마 나이에 아빠 나이에
체내 효소라고 하는 게 자는 시간밖에는 만들어지질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 효소를 재생시키게 도와주는 35가지 발효 원액이니까 먹고 드시고 그렇게 꼭 숙면 취하시라고 그렇게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리퀴드밀로 이제 저희가 행사하는 거예요. 2 플러스 2병 구매에 20% 할인으로 저희가 지금 잡았어요. 안 해봐본 행사잖아,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이제 요런 마음, 그 다음에 뭐랄까 진심, 공부한 과학, 여러 가지 의학 다 동원해서 만들어드린 이벤트니까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고 또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리퀴드밀로 이번 어버이날 선물은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드셋 홈페이지에서 누구에게나 오픈하고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라방 식구들 또 이렇게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벤트 열어드리려고 해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들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부모님들 이야기로 마저 이어가면 아까 제가 체내 효소의 종류가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두 가지로 큰 종류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체 지금까지 효소학에서 밝혀져 있는 체내 효소의 활동들, 그 종류를 들여다보면 9만여 종이 된대요. 그러니까 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인체 공부해보면 체내 세포 조직들, 이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세포잖아요. 이런 세포 조직들이 100조개가 넘는다고 하고, 당장 머리카락으로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요거 하나하나는 100조개의 객체지만 이거 전체가 모여서 두피를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통의 어떤 분모를 갖고 있는 기관이며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기능도 이 한 카닥이 하는 일이나 이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일이나 두피 보호, 그렇죠? 체세포의 이 두피 보호, 이 머리는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길고 이 표식이 나게 색깔도 있고 눈에 보이고 막 이래요. 근데 몸 전체에 없는 것이 아니죠. 몸 전체는 우리 다 털복숭이에요. 우리 귀여운 캐시 도나처럼 고양이들은 이게 길고 보이지만 우린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짧을 뿐이죠. 얇고 짧게 모공마다 덮고 있고, 여긴 좀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두피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관화된 것, 이렇게 조직화된 것, 예를 들면 소화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소화기관의 전체로 보고 그 안에 위, 식도, 구강, 다음에 식도, 위, 소장, 대장, 이외에 보조적으로 동원되는 담낭, 쓸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소화기관이다라고 해서 소화기관에서 혈액을 만드는 특별한 일을 공동으로 모여서 하잖아요. 이런 조직으로 쭉 쪼개보면 효소가 9만여 종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인체의 활동들과 되게 맞아 떨어지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만여 종 중에서요, 정말 특이한 게 소화효소는 24종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사효소예요. 그래서 소화효소 24종류가 계속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 덜 만들어지다가 특정 효소가 줄다가 그게 수면 중에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체가 급격하게 노화로 가서 혈액을 못 만들면서 혈액을 만들어줄 효소를 못 만들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종류밖에 없는 소화효소, 나머지 대사효소들이고, 그래서 크게는 대사효소가 훨씬 더 소화효소보다 활성화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이 너무 많고 작고 또 그걸 먹은 양이 너무 많아서 오래도록 소화해야 되는 거는 정말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식과 과식은 상식적으로 건강에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걸 먹어도. 부모님들 소화 기능은 당연히 떨어져 계시잖아요. 60대가 넘었어. 근데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20대의 어떤 젊은이보다 소화 능력이 너무 좋아. 그런 경우 없어요.
이렇게 막 저도 상담해 보면 60대 넘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소화기는 좋아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 예로 들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시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요거 하나가 여러분의 위 사이즈예요. 정상적인 위 사이즈.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서 여기 있거든요. 명치 안쪽에 윗배가 나왔다. 그 위가 부어 있는 거예요. 이런 위를 가지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저작 연동 운동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범위가.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효소액도 만들 수가 없고 만든 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 보면 특별히 운동관리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들 아니면 살짝 윗배는 나와 있잖아요. 그게 위기를 음식물이 이제 분해하면서 맥히 쓰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라방에서 여러분한테 추가로 우리 라방 식구들만 드리고 싶은 이벤트가 애프터밀이에요. 애프터밀 같은 경우는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는 거, 특히 간식이 우리 요즘 너무 식사화되어 있죠. 만족스럽지 못한 점심 드시면 어떡하세요? 빠박하지 않으세요? 샌드위치라도 하나 먹자 이렇게 되고, 또 식사와 식사 사이에 왠지 뭐 마카롱이라도 하나 물어줘야, 커피라고 이렇게 해줘야 뭔가 삶이 굉장히 풍족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간식이 늘 더 문제인데, 그런 거는 그나마 젊은 우리한테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재생 시간이 길고 특정 효소가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부모님들은 아무리 좋은 식사건 뭐 아무리 행복한 간식이건 드셔서 자기 효소를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봐야 밤 10시부터 저녁 8시, 또 대부분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중간에 깨시는 분, 다음에 뭐 겨우 12시나 주무셔가지고 새벽 5시 막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인데, 그 시간 동안밖에 소화효소를 못 만들어요. 소화효소도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어떤 경우에도 소화가 훌륭하지 못하고, 소화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혈액을 만들 수 없어서 가지고 계신 세포들의 재생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퀴드밀은 아침 저녁으로 그걸로 그러니까 굶었다기보다는 아무튼 절식을 하시면 너무 좋은데, 너무 불행해 하세요. 이 부모님들 절식시키면 엄청난 효도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불행해 하셔. 그래서 절식까지는 뭐 본인들 마음 먹어서 뭔가 더 나은 삶의 퀄리티를 원하실 때 도와드리고, 지금 이번에는 한번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로 수면의 질을 잡아주는 리퀴드밀, 다음에 아침 눈 뜨자마자 하루 일상의 혈액을 좀 긴급 수혈해 줄 수 있는 식사니까 그렇게 리퀴드밀 챙겨드리는 건 다른 분들처럼 드세 나시니까 하시고, 우리 라방 식구들은 거기에 추가로 식사 이후에, 간식 이후에 꼭 한 포씩 드시기를 권하면서, 소화가 맑아야, 그런데 엄마 아빠는 소화효소가 많을 리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내가 믿는 드셋이니까 이거 식사하고 꼭 챙겨 먹어 이렇게 드리고 드시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나 뭐 이런 곳에 가시기도 하고, 또 대부분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데 뭐 성당 활동이나 교회 뭐 그렇게 자기 종교 활동 안에서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일이 굉장히 낙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관리한다고 안 먹고 빼고 그래봐야 또 본인도 안 행복하고 주변에서 또 뭐라 그래, 막 살 빠지면 안 된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드시고 기분 좋게 드시되 시간 좀 지켜서 드시라고 잔소리 한마디 던지고, 그리고 애프터밀 꼭 챙겨 드시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박스 하시면 1박스 무료로 하는 라방 이벤트 이번에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박스가 무료인데 이거 하시는 방법이, 제가 이거 라방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제가 너무 떠들어서 그런지 주문 시간을 자꾸 놓치신대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내보려고 그러는데,
그 9시까지예요. 이벤트는 9시까지이거든요. 그리고 키워드는 우리 디톡스 시간이잖아요. 이게 T-A-L-K 그래서 드셋의 터크 디톡스 이게 이제 저희끼리 우리 시간인데 거기에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서 0508 어버이날 숫자 더한 게 우리끼리 암호인 쿠폰이에요. 오늘의.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애프터밀 그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때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그 디톡스 0508이라는 쿠폰이 뜰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저 안내 잘하고 있는지 우리 혹시 직원 있으면 좀 봐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실수해가지고 혼났죠요. 디톡스 0508 맞아요. 네. 있어요? 혹시 들어가셨나요? 그 디톡스 0508 그게 우리끼리 암호예요. 그거 넣고 옵션에서 애프터밀 주문하실 때 옵션에서 네 구성이 3박스 추가하시면서 이거 넣으면 1박스가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안내를 하는데 혹시 우리 훌륭하신 분 계시면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아, 구매하셨어요? 근데 이거 유통기한 길어요. 2년이에요. 그리고 엊그제 만들었어요. 애프터밀은 아시죠? 저희 런칭한 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은 거. 그래서 네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추가 구매하셔도 돼요. 이벤트 잘 하기 어려워요. 이거 애프터밀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리면 쓰러지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분말하고 공유 분말하고 이렇게 정제요소 섞고 이제 그건 법적으로도 금한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근데 정제요소 막 때려 넣어가지고 역가수치 막 올리고 그런 거는 저희는 그렇게 안 하니까. 리퀴드밀 혹시 두라기 줘도 괜찮죠? 아, 두도라기 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얘기 드려야 되나, 두돌이면 이제 모유 먹을 거고, 혹시 모유를 못 먹거나 안 먹을 때는 이제 분유 정도 먹는데, 그 소화기가 뭐라 해야 돼? 그 완전히 다 무르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씹는 음식 안 되고 뜨거운 음식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뜨겁게 우리가 분유 타서 주거나 모유를 뜨겁게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예민도가 있을 때고, 장은 그때서부터 연습입니다. 그래서 아이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건강, 그 중에서 장이면 전체예요. 특히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는 방법 변이잖아요. 변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 피부 보면 알 수 있고, 그 정도로 소화기하고 피부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찰하기도 너무 좋고, 또 그만큼 작은 우주일 때 딱 세팅해주기 너무너무 좋아요. 폭풍 성장할 때예요. 신생아 때가. 그러니까 효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지만 어마어마하게 쓰겠죠. 그리고 소화기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체라고 하는 게 분유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엄마의 체세포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소화 과정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애가 모유 먹을 때 제일 크죠, 사실. 우리가 모유를 안 먹으니까 안 커. 사실 청소년 시절 젖대고 나면 애들이 다 클 때 되게 병치레도 많이 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 먹고 있는데 식감도 좋고 소화 최고. 좋아요. 소화는 미리미리 도와야 돼. 그래야 그나마 젊으시면 있는 거예요. 내 효소로 애껴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사효소로 전환해서 이제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리퀴드밀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에 먹는 것보다 미온수에 먹는 게 좋은 이유는 뭐예요? 체온이 36.5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 뜨거운 거 막 우리 브루스타 켜가지고 막 후후 불면서 먹잖아요. 그거 먹는 내내 식도에서 식혀가지고 위에 줘야 돼서 식도에 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는 너무 뜨겁지 않게 감당하실 수 있는 범위로 하시는 게 좋고,
리퀴드 밀처럼 건강을 한번 지켜보자, 더 좋아보자 하실 때에도 온도는 항상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체온이 조금 다르고요. 또 체온을 견인해 줄 수 있는 폐의 활성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혈액량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차가운 건 저는 절대 비추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 따뜻한 찬물 70도가 우리가 녹차든 뭐 우롱차든 우려 먹는 좋은 온도잖아요. 그 정도가 몸이 후 불면서 일부 날리고 목으로 넘기면서 소화할 수 있는 괜찮은 온도고, 그런 정도의 온도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36.5도로 빠르게 전환해서 위에서 발효 과정을 아주 친절하게 거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따뜻하게 드시는 건 좋지만 팔팔 끓여 드시면 그건 너무 아깝고, 그리고 아기 하루 최대 섭취량이 혹시 권장량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유도 먹어야 되고, 다음에 체내 효소를 24시간 활성화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자체 효소를 만드는 것들을 방해할 이유는 없어요. 그게 이제 힘이니까, 자기가 겪어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성장이니까. 그래서 보리차 같은 거 먹이실 거예요. 아마 따뜻한 생수 못 먹이니까. 그럴 때 너무 많이 막 그렇게 먹이려고 또 과잉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비용도 드는 문제니까. 그 티스푼 있잖아요. 작은 티스푼, 그걸로 원액 이렇게 쭉 입에 빨려 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보리차 한 100이다 그러면 한 10ml 정도, 그 정도, 그러면 한 펌프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를 희석하셔가지고 물 먹일 때 살살 그렇게 먹이시는 것도 좋고, 더 만약에 모유를 먹이시는 시간, 다음에 또는 분유를 먹이시는 시간이 딱 정해져서 가신다. 그렇게 아주 뭐랄까 지혜롭게 냉정한 엄마다 그러시면 모유에 타서 먹이시는 게 사실 더 좋기는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잖아요. 아이가 울면 또 젖 물려서 재워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러실 거니까, 그것보다 물 먹이실 때 타여서 그렇게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씹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까지 씹어 넘겨요. 예, 그게 최고죠. 이에 좀 껴요. 치아의 구조가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씹는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견과류 그렇게 좋다는데 견과류 씹는 거 너무 불편하고 이에 껴서 나 안 먹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일 많이 저 추천하는 건 당연히 씹어서 체내에 아밀라제까지 동원해서 발라서 위로 주자. 이게 이제 저희가 과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하고 나의 그 치아 구조상 이게 자꾸 껴서 나머지 시간들을 좀 불편하게 해. 그럴 때는 그렇게 씹어 넘기고 물로 삼키셔도, 헹구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물로 삼키셔도 돼요. 괜찮아요. 주문 완료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저희 이벤트 주면 정말 많이 생각하고 하거든요. 뭘 이 시즌에 드려야 할인도 할인이지만 마음에 닿을까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니까, 동의 되시는 분들은 또 이럴 때 혜택 누려보시면 좋죠. 저는 리퀴드밀을 씹는 식사 여부 상관없이 챙겨 먹고 있는데요. 하루 최대 몇 포까지 섭취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씹어 먹는 것과 삼키는 것 중 어떤 것이 효능이 있을까요? 리퀴드밀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애프터밀 말씀하시나요? 사실 저희 거는 드셋은 최대 섭취량, 뭐 이런 한계치 이런 거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걸 하려면 소화기를 뭔가 쓰는 제품이라야, 소화기를 뭐 예를 들면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먹어라, 또는 어떤 기능성 원료가 완전히 이렇게 딱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야 그 기능성 원료가 체내에서 활동하는 정량이 있으니 그것만 먹어라, 뭐 이렇게 할 텐데 저희 그런 게 없는 거여가지고 최대치 뭐 체는 없어요. 다만 절식이라고 하는 하루를 완전히 대체 식사 리퀴드밀로 바꾸실 때는 최소 단위가 6포입니다. 그거 꼭 지키셔야 돼요. 그 정도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체 안에는 0과 6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계속 깨우쳐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이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그런 습관이 돼요. 그 뇌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빈도가 중요해서 6회 정도는 깨어있는 16시간, 18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3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는 먹자 이거고, 또 씹는다는 식사, 그를 통해서 포만감이 유지가 되면서 한 체내의 소화 요소가 분해 과정과 혈액으로 만드는데 6시간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리퀴드밀은, 그래서 3시간에 한 번 정도는 위에 넣어주고 그 에너지로 계속 전환하는 그 생산 시스템을 셧다운 하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6번을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 일상에서는 그렇게 뭐 최소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리퀴드밀로 절식하실 때 더 드시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셔서 드시고, 뭐 그렇다고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일의 중심은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게 좋다 그래서 그것만 막 먹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든 일정 부분 절제가 필요해요. 했더니 좋더라, 좋은 것이 내 몸에 체화되는데도 또다시 독후감 쓰듯이 있는 거예요. 좋은 책을 막 읽고 끝 이런 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일상에서 드신다고 하면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취침 1시간 전 눈 뜨자마자 혈액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0도로 돌다가 위아래로 도는, 산행을 하듯이 돌 때 도와주는 기상 직후 오전 간식으로 한 잔만 더 하시면서 이 오전 시간은 절식. 그리고 드실 수 있다면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아지는 게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우리 어때요? 나른해지죠.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행복했어도 그때는 피곤해. 그런 시간이니까 그때 한 잔 정도 더 괜히 각성제 같은 아메리카노 이런 거 드시는 대신에 요거 한 잔 드셔보시는 거, 그런 거 권하고, 네, 그 정도는 일상에서 유지하시고, 식사 이후에는 애프터밀 드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 1회 정도 꾸준히 최소 6포 정도로 하루 절식해 주시면서 일주일에 묵은 때 빼주기. 그 다음에 우리 여자들은 생리할 때 한 3일 정도, 시작 하루 이틀 전에 3일 정도 절식해주면서 생리증후군도 좀 다운시키고,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너무 많은 대사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식사에 동원되는 소화 요소를 좀 아껴서 줄 수 있게 절식하시는 거, 이렇게 일상에서 권해드립니다. 또 파우더밀에 혼합하면 밀바닥에 잔여물이 있어요. 파우더밀하고 뭐하고 혼합하셨어요? 리퀴드밀 아니면 애프터밀? 애프터밀은 물에 잘 안 녹아요. 다음에 리퀴드밀을 파우더밀에 넣으셨으면 뭉쳐요. 그래서 파우더밀 그 성분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저희 리퀴드밀 혼합액이 들어있거든요. 그 되게 엄선해서 넣은 거예요. 다른 뭐 올리고당이니 뭐 이런 것도 최대한 사용 안 하고 단맛도 올려드리고, 또 파우더밀의 공유 효소가 채울 수 없는 영양분, 영양소, 에너지 이런 것들을 리퀴드밀에서 가져왔을 때 그 리퀴드밀에 뭐 총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골랐어요. 잘 이 궁합이 좋은 것들로. 그렇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밀을 만약 리퀴드밀과 섞어서 드셨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맛도 별로 없을걸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두 개는 조금 다르게 드셔보시고, 애프터밀은 물에는 안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여서도 드시지 않고 그냥 씹어 드시거나 물로 삼켜 드시는 게 좋고, 파우더밀에 넣어서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애프터밀을 씻는 식사 여부 상관없이 챙겨 먹고 있는데요. 하루 최대 몇 번. 아까 주셨던 메시지 제가 답변 드렸죠? 애프터밀은 씹는 게 좋나요? 네, 씹으시면 좋겠어요. 씹는 거 저는 강추. 애프터밀 거기에 타지 마시고 그 파우더밀 먹고 드세요. 네, 파우더밀 먹고 바로.
이벤트 한 번 더 할까요? 이벤트. 제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어버이날 나는 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은 게 두셋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역으로 뭐랄까 축복받은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필요한 효도에 대한 이야기 남겨드렸으니까 꼭 9시 이후에 올려지나? 내일 올려지나? 그러니까 아무튼 챙겨보시고요. 오늘 이벤트는 그래서 부모님들 위한 이벤트였어요. 누구나 위한 거지만.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서 리퀴드밀 두 개 구매 시 20% 할인하는 거, 그거 꼭 하셔가지고 부모님들 취침한 시간 전, 기상 직후 이렇게 꼭 일상에서 드시게 그렇게 좀 해달라. 그게 정말 부모님들한테는 체내 효소를 만드는 너무 좋은 습관이 되어서 건강하실 거다. 요거 제가 설명드렸고, 라방 우리 식구들끼리만 추가로 하나 더, 아모는 디톡스 0508 어버이날이에요. 그게 우리끼리의 아모고, 그거 입력하고 애프터밀 구매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3박스 주문 시 하나 더 드리는 거. 그러면 부모님 2분이라고 하시면 한 달에서 2끼 정도 드신다고 하면 한 달 정도 드시고, 3끼 드신다고 하면 한 달, 2끼 드신다고 하면 한 달 반 조금 넘게 드실 건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간식 드시고 꼭 드시라고 해주세요. 그게 간식은 일단 체내에 소화 시스템의 시간을 흔들어 버린 식사라서 안 좋아요. 뭘 드셔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셨을 땐 꼭 드시라고. 그게 우리 이번 정보예요. 파우더밀 정보? 어떤 정보 원하세요?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파우더밀 그 상세 페이지 아예 사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효소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리퀴드밀 2병 사셨구나. 부모님 드리세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제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고, 제가 아까 효소 이야기 설명드리면서 리퀴드밀 부모님들한테 꼭 드시게 하는 그 부분만 제가 잘라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퀴드밀 선너펌프에 따뜻한 물로 먹는데 좋아요. 따뜻한 물로 드세요. 근데 막 팔팔 끓인 물 말고 이렇게 컵 잡았을 때 2손 작게 따뜻한 온도, 최대치 한 6, 70도 이하로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드시면 좋아요. 특히 아침에는 따뜻하게. 주문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거? 게시물 읽어주세요. 게시물. 제가 막 다 못 지나가면 또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자꾸 얘기할게요. 식사 내용으로 너무 좋아요. 맞아요. 파우더밀 좋아요. 저는 운동하고 꼭 먹거든요.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튼 매일 뭐라도 조금 운동해서 체액을 빼요. 체액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아침에 그런 게 빼야 호흡기도 확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근력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하고 파우더밀 먹어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 뭐 이렇게 파우더 같은 거 추천하고 그러시잖아요. 단백질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인위적인 거는 안 먹어서 파우더밀 정말 좋아요. 대체 제가 나중에 혹시 여기 모실 수 있으면 60이세요. 자기의 환갑잔치, 그 환갑 선물로 60대기 3개월 전부터 드셋 하시고 완전 몸짱 만드셔가지고, 그때 그 PT 받고 몸짱 만드실 때 파우더밀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효능을 너무 잘 아시는 저의 인생에 정말 좋은 친구이고 선배님이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진짜 그걸로 만드셔가지고 파우더밀로 몸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애프터밀 3+1 할인 이벤트인 오늘의 쿠폰 코드는 디톡스 0508입니다. 밤 9시까지만이에요. 또 우리 직원이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애프터밀은 씹는 맛이 너무 고소해요. 네, 그쵸? 저희가 진짜 이거 발효는요, 제대로 하면
원래 본연의 것이 고소했으면 고소한 맛이 올라가고 새콤했으면 새콤한 맛이 올라가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 잘 만들었죠. 기상 직후 한 잔 마시고 오전에 절식하는 이유는 조금 더 소화기를 쉬게 해주는 건가요? 네, 소화기가 그때 안 깨요. 소화기는 안 깨고 뇌는 깨야 되고, 근데 뇌는 혈액으로 깨고, 그러니까 소화기에서 혈액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뇌가 정말 웃긴 게 가짜 혈액만 먹어요. 되게 얌체처럼. 모든 기관은 혈액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뇌는 24시간 내로 만들어진 혈액만 먹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물단식을 하루 이상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물단식은 몸에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자극과 강도를 주어서 몸의 체내의 이런 세포들을 딱 뭐랄까 긴장하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게 하는 집중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하루만 하실 것 같으면 하셔야 되면 물단식 좋아요. 근데 물단식을 하루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뇌 때문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아무 영양, 새로운 영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원래 갖고 있던 혈액을 쓰겠잖아요. 재활용하겠잖아요. 그거 뇌에 안 가요. 그래서 뇌는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돼. 그래서 좋은 혈액이, 특히 가짜 혈액이 필요해요. 근데 소화기는 그걸 못해요. 우리가 모든 신경을 다 깨우고 나서 서너 시간이 지나야 소화기는 그때서야 슬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기계를 돌리더라도 시범 운행 해보고 뭘 넣는 거지, 뭐 다 때려 넣어놓고 확 전원 켜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기계에 당연히 과부하가 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식사 아무리 잘 차려 드셔도 우리 드세 리퀴드를 만한 식사를 드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꼭 리퀴드 밀로 오전 시간만큼은 의지와 또 상식을 더해서 식사를 가져가시기를 권하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또 충분히 떠들었죠? 오랜만에 2주 만에 와가지고 몇 시야? 8시네. 이제 그만해야 돼. 또 혼나. 근데 2주 만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또 너무 신나게, 그리고 저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죠? 좀 익숙하네요. 여러 가지로. 다음번엔 폰 충전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마이크도 회사에서 사줬으니까 꼭 요거 연결해서 더 좋은 음질로, 음성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우리끼리 만나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만나요. 자, 갈게요.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 좋은 어버이날 선물, 또 이왕 배우신 김에 가정 내에서 나도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특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아이들에게도 확대해서 적용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선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빠빠이.